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부터 옥천의 문화와 역사를 잡지에 담는 사람, 박누리 편집장을 소개합니다. 한마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4인 4색 정원 이야기, 순천 별량 장안마을로 떠나보실까요? 5월의 제철 식재료죠. 새송이 버섯으로 만드는 궁중떡볶이, 로컬 레시피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선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흔히 문화 다양성의 시대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이제 뭐 국적이라든지 성별, 뭐 인종을 따라서 각각 좀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화들을 서로 간에 다 좀 인정을 해주자. 네. 이게 요즘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기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이 문화 다양성 주간인데요. 네. 2015년에 시작해서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이를 즐기자 이런 슬로건으로 네. 정부와 26개 지역 문화재단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도 2020 충청권 문화다양성 리서치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문화다양성 홍보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면에서 하는 강연들이 어렵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강연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평일 오후 6시에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특집 강연이 또 방송이 되는데요. 네. 26일, 27일 양일 동안 문화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온라인이라는 거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올해 마지막 주 한 주 남았습니다.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5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피로감이 느껴지시겠지만 아침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긴 하지만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12도, 괴산은 13도 나타내고 있고요. 보은과 옥천은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4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지역이 더 많아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5에서 20mm 정도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물티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용 기간은 제조일로부터 2년 정도지만 개봉한 제품은 3개월 안에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순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나 눈가는 피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속담 중에 이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맞아요. 네, 일어날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은 말의 고장 제주에서 기르고 서울에서 이제 또 가서 큰 물에서 공부를 해야 좀 큰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네, 뭐 서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예전에도 실제로 이렇게 강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정약용 선생도 유배생을 하던 중에 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한양 사대문안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오. 한양에서 큰 인물이 되라. 이게 한양도 그냥 한양이 아니라 사대문안을 떠나지 말아라. 사대문안을.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만큼 뭐 볼 것과 배울 것이 많은 곳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네.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뜻을 빗대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각 지역의 가치에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지역의 이야기에 바로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요즘 그래서 로컬 그렇죠.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로컬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네. 뜨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바로 그렇게 지역의 이야기, 로컬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충북 옥천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부터 옥천의 문화, 역사를 담아내는 조금 특별한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우수 콘텐츠 잡지에 저희 월간 오기내가 선정이 됐습니다. 매달 꾸준히 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시시콜콜한 시골 잡지지만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박누리 편집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는 옥천. 하지만 이 소박한 건물 안에서 오늘 하루도 박누리 편집장은 옥천에 희망을 심느라 분주합니다. 역사라던가 문화라던가 그냥 우리 옥천에서 살고 계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2017년에 이제 월간 오기내가 창간을 하게 됐어요. 경북 구미가 고향인 박누리 편집장. 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한 후 아무 연고 없는 옥천에 들어와 기자로 활동한 지 어느새 10년째라는데요. 일터인 옥천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원래 보통 주류 매체에서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뭐라고 내 얘기를 듣냐. 난 되게 보잘것없고 그냥 난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60년, 50년 힘들게 살아오셨고 소중하게 삶을 읽어오지 않으셨냐. 그 얘기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좋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지면에 나간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사무실에서 급한 일을 처리한 후 외출을 하는데요. 어디 취재라도 가나 보죠? 제가 동네 분들하고 같이 가꾸는 텃밭이 있어서요. 거기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은 시끌시끌하지만 소읍의 풍경은 참 평화롭습니다. 좋았습니다. 오이 이만큼 컸어요. 쑥쑥 크죠? 네. 이게 주신 국방용 오이예요. 이만큼 자랍니다. 호박이 아니었다. 이거 오이. 호박인 줄 알았는데. 박 편집장이 텃밭을 가꾸게 된 것은 동네 이웃이 준 토종 씨앗 덕분이라는데요. 여기 한 10년 살면서도 농사일에 대해서 보도는 한 적 있어도 내가 이 일을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지난해 가을쯤에 이제 그 토종 씨앗을 좀 얻게 돼서 여기 계신 오정원 선생님이 토종 씨앗에 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제가 도움을 또 얻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좀 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네. 농촌이 한번 좋았고 해봅시다. 농촌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는 박 편집장. 텃밭 가꾸는 소소한 재미를 앞으로 잡지에도 실을 계획이랍니다. 열매가 달리면 이게 쳐져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나가고요. 외부에서 온 친구들도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 여기서 정착해서 살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일구겠다고 있는 것이 항시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고맙고. 텃밭까지 선뜻 내주고 농사 정보를 알려주는 후한 이웃이 있어 박 편집장의 텃밭 일지는 오늘도 해피엔딩입니다. 기획회의가 있어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마감 전쟁을 치룬 지 며칠 뒤라 그나마 여유로운 자리입니다. 오기내 잡지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예비 2년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 3년 해가지고 나라에서 인건비하고도 사업개발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지금 창업 4년 차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인큐베이팅이 끝나게 되면 홀로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문제이고요. 옥천에서 종이 잡지를 꾸준히 낸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일. 특히나 지역 잡지계에선 창간호가 곧 폐간호라는 말도 있을 정도라는군요. 지역에서 이런 잡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취지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정도의 이제 독자분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유료 부스로 나가는 건 한 550부가 조금 넘게 나가고 있고 실제로 독자분들은 350명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오기내 잡지를 지키며 응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독자입니다. 지난해 연 귀농 귀촌 캠프에서도 잡지는 옥천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그때 뭐 서울이나 경남이나 아니면 다른 충청 지역에서도 뭐 외부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월간 오기내 때문에 옥천을 알게 되었다라는 대답을 받았을 때는 이 지역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꾸린다라는 것이
정말 의미를 가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새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기획회의를 마치고 옥천읍내 한 카페를 찾은 박 편집장.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얼른 앉으세요. 지역민들의 소소한 고민부터 길고양이 같은 지역 문제도 잡지를 통해 다루고 있다는데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지역에 계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모임을 길고양이 보호 활동과 관련한 모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좀 뵈러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만나 공유하고 잡지를 통해 알리려는 노력을 박 편집장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보력과 추진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리고 저같이 추진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는데 힘 하나만 보태고 같은 뜻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모여지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요. 지역 잡지에 힘을 실어주는 이웃이 늘어날 때마다 박 편집장의 사명감도 커지는데요. 그런 만큼 옥인의 이야기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번엔 읍내를 벗어나 조금 먼 길을 나섭니다. 취재차 가는 길이지만 옥천의 싱그러운 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곳에서 되게 소중한 공동체를 만드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취재 대상은 청성면에서 전래놀이를 연구하는 놀이 연구가라는군요. 차 한잔 하시죠. 네. 지역 소식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다들 이제 바쁘게 살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집중적인 테마들을 잘 다뤄지니까 그 보고 소식을 계속 접하죠.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 소개된 사람들과의 교류도 생기고 서로 연락도 해보기도 하고. 박 편집장이 만드는 잡지의 차별성은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옥천에서 활동하는 이웃들부터 귀농 귀촌인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까지 발굴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의 얘기를 좀 쉽게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우리 이웃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딱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말랑말랑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지고 계신 어떤 의도들이나 의미들은 좀 충분히 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옥천에서 전래놀이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다는 놀이연구가. 박 편집장은 지역의 이런 인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옥천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어울림의 가치를 살려내는 세상을 이런 잡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나가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잘 담아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 우리가 또 살려내면서 같이 이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박 편집장. 아무리 피곤해도 취재 수첩 정리를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열정으로 10년 세월을 옥천 사랑에 바쳐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래 버텨야 이제 옥인애를 봐주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질 것 같고 옥인애를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최대한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종이 잡지를 통해 옥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박누리 편집장. 소중한 그 신념이 더 많은 지역민들의 삶에 희망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말로는 뭐 시시콜콜한 농촌 잡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누리 편집장. 그 의미도 있으면서 쉽지 않은 일을 사실은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죠. 사회적 네. 기업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지역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얼마나 참 환경이 좀 이게 열악할까 생각이 됩니다. 일은 다역대하시고 해야 되지만 저렇게 또 주변 분들의 열띤 또 응원 받으면서 힘이 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게 정작 고향 청년들도 이제 옥천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런 시점에 네. 타
타지에서 온 박누리 편집장이 이렇게 또 옥천에서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네. 정말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잡지라는 그 매체를 참 좋아하는데 네. 이 지역에서 로컬 종이로 된 잡지를 만들어낸다는 힘든 일을 하고 계셔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옥천이 좀 궁금해질 수 있도록 잡지를 만든다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누리 편집장의 옥인의 이야기 앞으로 또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도 알찬 지역 잡지 만들어가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관련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신문이나 출판물의 편집 사업을 맡아 하는 사람들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를 이르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우두머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네요. 오늘의 문제. 보기 나갑니다. 1번 반장, 2번 편집장, 3번 네. 본부장, 4번 사장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뭐 좋은 장들은 다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편집을 총괄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의 대표 기록물 어떤 어.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예, 네. 좀 제목은 거창한데 네.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이 사진을 모은다든지 아. 아니면 요즘 뭐 SNS를 통해서 그렇죠. 특정 꽂힌 것들 이렇게 막 모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것들도 괜찮아요. 블로그도 어, 괜찮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학창 시절에 몰래 쓰던 일기도 괜찮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군대 있을 때 수양록이라는 거 썼던 것 같아요. 오.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요즘 쓰나? 아직 요즘 씁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여러분 무슨 내용들이 있나요? 그냥 본인 이제 그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마치 수양을 쌌듯이 느낀 것들을 구상을 적는. 하면서 와. 그러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일기도 쓰고 뭐 끄적끄적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좋은 추억이 됐던 그래요. 것 같아서 예. 네. 이렇게 나의 대표 기록물 뭐든지 다 좋습니다. 사진 모음도 좋고 사진으로 또 찍어 보내셔도 좋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특히 이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5월을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5월이 뭐 뭐니 해도 계절의 영이고 역시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역시 5월.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정원하면 정원의 도시 순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순천에는 정원을 가꾸면서 인생을 배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진 분들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어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정원의 도시라는 애칭에 걸맞게 순천엔 정원과 사랑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원이라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인생이다.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캠퍼스다. 우리 부부의 노후의 놀이터입니다. 삼시세끼를 챙기듯 정원을 가꾸고 그곳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사람들. 4인 4색 사정원. 한마을 속 그들의 남다른 정원 사랑을 만나봅니다. 30가구가 이웃해 살아가는 순천 장항마을. 이곳이 정원마을로 입소문 자자한 이유. 그 시작은 바로 이 정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화가의 정원 산책입니다. 이 마을 개방정원 제1호인 화가의 정원 산책은 화가인 주인장이 직접 지은 이름.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을 찾아 마당 있는 집을 구했고 손수 땅을 고르고 풀을 뽑고 꽃을 심으며 가꾸어온 세월이 자그마치 25년째입니다.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추억을 쌓아 주었던 것 같아요. 화가의 정원 산책의 컨셉은 일정원, 이느낌. 하나의 정원에 두 가지 분위기를 담은 건데요. 우선 앞마당은요. 이 앞쪽은 저 집에서 보면은 저기 멀리 보이는 호수가 보이고 야생화들을 한 100여 종 가까이 이렇게 심어서 사계절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정원의 두 번째 매력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이곳. 25년 지기 나무들이 반기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가 있어서 매력적인 정원이다. 그렇게 제가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숲속에 이런 그 나무 소리와 여기 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새 소리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산책길을 가끔 자주 즐기고 걷는 길입니다. 매 계절 달라지는 정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새롭고 신기하다는 주인장.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이 귀한 장면들을 캠퍼스로 옮겼습니다. 양귀비를 그리고 싶어지면 정원에 양귀비를 키웠고 연꽃을 담고 싶을 땐 마당 한 구석에 연을 심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25년을 살다 보니 가끔은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다는데요. 그 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 밖을 내다보면 밖으로 나가고 싶고 꽃을 보고 싶고 그래서 작업이 잘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거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는데 정원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재미있어요. 이 좋은 풍경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지난해엔 순천시가 진행하는 개방정원에도 등록했다는 정원바라기 명화 씨. 매년 봄 화가의 산책정원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겠죠. 화가의 산책정원과 같은 해 개방정원이 된 마을의 또 다른 정원. 안녕하세요. 여기는 복순인의 도사랑 정원입니다. 30년 전 서울에서 살다 고향인 순천으로 귀촌하게 된 부부. 평생 돌 모으는 게 취미인 남편은 집안에 수석 박물관을 차렸고 꽃과 채소를 좋아하는 아내는 바지런한 남편의 손을 빌려 올해로 5년째 텃밭 정원을 가꿔오고 있죠. 정원은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건강도 좋고 화합이 되고 동네의 모든 기범이 된다. 아내의 이름을 딴 복순인의 돌사랑 정원은 다른 정원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가마솥과 청볼입니다. 못 묵고 못 살았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의미하자. 그래서 청보리를 심었습니다. 관상도 나오지만 그 지금은 미관상으로 다 좋죠. 정원만큼이나 정성을 들인다는 텃밭은 부부의 보물창고. 작년 가을엔 고들빼기를 잔뜩 심어 김치도 담고 이웃과도 나눠 먹으며 텃밭 키우는 쏠쏠한 재미를 맛봤습니다. 보는 재미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복순인의 돌사랑 정원엔 올가을 또 어떤 재미난 풍경이 더해질까요? 밤토를 깎아놓은 듯 단정한 첫 인상이 인상적인 이 정원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은 그 이관의 뜨락 정원입니다. 귀촌 13년 차 이영호 씨입니다. 2007년도에 귀촌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13년째죠.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꽃을 좋아하고 우리가 노후에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노후에 여기 놀이터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가지고서 제 집사람 꽃을 심고 저는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을 앞 저수지의 푸른 물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자리한 이간의 뜨락정원은 금슬 좋은 부부의 성을 따 지은 이름.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놀 수 있는 옛날 어렸을 때 놀던 그런 놀이터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조경 분야 일을 하는 아내의 노하우와 남편의 남다른 정원 사랑 덕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져 간다는 부부의 정원. 최근 이 정원엔 귀한 풍경 하나가 더해졌는데요. 바로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물입니다. 송골제라고 해서 송골 우물. 2개의 우물이 우리 마을에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을 분들이 식수로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화드린 물로 쓰고 있는데 같이 여기서 이제 김장을 한다든가
뭐 마을 잔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같이 뭐 이 허드렛물을 쓰기도 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죠. 장항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지붕을 자랑하는 이곳은 대놓고 보이는 오픈 정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발그리 유럽 정원입니다. 정원만큼이나 통통 튀는 주인장 신영빈 씨입니다. 7년 전 다 쓰러져가는 집 2채를 구입해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영빈 씨. 평소 좋아하는 유럽의 프로방스풍을 컨셉으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정원을 가꿔오고 있죠. 낮은 돌담을 쌓은 것도 담 사이에 큰 돌을 끼운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돌담을 쌓아서 옆집과의 그런 멋스러움을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소가 이렇게 밥을 먹었던 소 여물 이게 했었던 그건데 그거를 안에 넣었던 이유는 수생식물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담만 이렇게 돌만 있으면 좀 쌍막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 정원만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란 지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곡선의 담벼락은 담이 지붕을 넘지 않게 하려는 풍수지리학적인 전략.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를 활용한 미니 연못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결과물이죠. 영빈 씨에게 정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나 제가 그림은 캔버스에서만 그렸었는데 정말 이게 바닥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붓질이 아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색색한 꽃을 심으면서 호미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질리지 않고 계속 이게 재미지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이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시골이긴 하지만 또 완벽한 먼 산에 있는 시골은 아니거든요. 한데 와서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을 같이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자식을 챙기고 삶을 가꾸듯 정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 색깔을 더해 완성시키는 나만의 정원. 순천 별리항 장항마을엔 4인 4색의 멋진 정원이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정말 파란 하늘까지 어우러져서 별량면 장항마을이 저분들 덕분에 더 멋지게 가꿔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4인 4색 정원을 잘 만나봤는데요. 순천하면 우리가 저기 흔히 정원박람회 많이들 맞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천이 역시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개인 정원의 수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화가의 정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사랑 정원 그리고 유럽풍 정원 우물까지 네. 있어요. 모두가 순산지에 개방 정원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둘러보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정원을 놀이터 삼아서 또 캔버스 삼아서 예쁘게 꾸미고 있는 분들을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까 한번 내드렸죠.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신문이나 출판물의 편집 사업을 맡아 하는 사람들의 총괄하는 우두머리를 이루는 직함 네.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반장, 2번 편집장, 3번 본부장, 4번 사장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는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네. 사장이 제일 좋지 않나? 막 이런 고르시면 안 돼요. 네. 예. 정답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나의 대표 기록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기장이 될 수도 있고요. 사진 모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제 저같이 아까 예전에 뭐 글씨로 써놨던 일기장도 물론 추억이 되겠지만 요즘은 디지털로 워낙 맞아요. 많이들 또 쓰시고 사진도 모아놓고 영상 모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자신만의 어떤 그 아카이브로 만들어 가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도 함께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또 한 가지 인기를 끄는 것 중에 한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한옥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요. 뭐 호텔도 요즘은 5성급 한옥 호텔도 막 지어지고요. 게다가 한옥 체험마을 당연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곳들이 꽤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고 그냥 낡은 집으로 좀 치부했던 한옥을 좀 새롭게 활용해서 멋지게 또 가꾸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래서 한옥이 주는 매력 그리고 그 한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포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음식 장인에게 배우는 로컬 레시피 5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지금 가장 맛 좋은 우리 지역 로컬 푸드를 찾아가는 길, 오늘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5월이 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제철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볼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요. 요리 연구가 차은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선생님, 이제 5월이 되니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을지 궁금한데 그동안 저희가 뭐 마트도 가보고요, 논밭 다 가봤었거든요. 재래시장까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농가까지 왔어요. 맞아요. 네.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지역명이 건천이라는 거는 물이 좀 이렇게 말라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버섯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천이 이제 버섯이 어쩌면 특산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역의 특산물. 오, 네. 그러면은 이 5월에 또 이 버섯이 또 제철. 그렇죠. 아하. 경주시 건천읍의 대표 농작물 새송이 버섯이 오늘의 로컬 푸드인데요. 농장 6동을 가득 채운 건강한 새송이 버섯. 직접 수확하러 가볼까요? 시장에 네. 이렇게 있을 때하고 또 달라.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맞아. 느낌이 또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제 빨리 네. 따야죠, 우리 촬영하는 이게 거니까. 근데 제가 네. 이게 또 뭐 영양이니 음식이니 이런 거는 아는데 네. 이걸 어떻게 잘 따야 훼손이 안 되는지는 또 제가 또 좀 잘 몰라요. 맞네. 막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주인장을 좀 모시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쵸? 사장님, 아니 이거 어떻게 따야 돼요? 이게 그러게. 따는 것도 알아. 살짝 잡고 이렇게 음. 살짝 꺾으시면 따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살짝이네. 살짝 잡고 살짝 따고. 그렇지. 한번 따볼까? 이게 뜯는다고 해야 됩니까? 딴다고 해야 됩니까? 딴다고 해야 되나? 맞아, 딴다고. 새송이 버섯은 길이가 10cm 내외인 것이 좋고요. 머리 부분이 잘 붙어 있고 결이 세로로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만졌을 때 묵직한 버섯이 좋은 버섯이라고 하네요. 야, 우리 수학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맞아요. 교수님 욕심쟁이. 아니 나는 막 이만큼씩 아까 해가지고 카메라에 아마 안 보였을 거야. 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송이도 푸짐하게 이제 그렇죠. 땄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네. 가봐야 되잖아요. 갑시다. 갈까요? 새우기다. 건천에서 가져온 싱싱한 새송이 버섯으로 만들 오늘의 요리를 소개합니다.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일품인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 네, 저희가 농가에서 네. 새송이 버섯을 아주 많이 수확을 해왔습니다. 이제 푸짐한 맞아요. 재료로 만들 오늘의 요리는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 야, 근데 말이죠. 네. 이 떡볶이 그러면은 떡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새송이 버섯으로. 떡아, 너는 오늘 조연이야. 자, 그러면 재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네. 오늘의 재료 뭐니 해도 주인공. 네, 새송이 버섯. 네. 너무 싱싱하고 조연도 좋아요. 같이 빨리 소개해 그렇죠. 주죠. 만약에 집에 네. 이렇게 가래떡이 없으시면 그냥 새송이 버섯만 넣으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얘는? 오늘 진짜 얘가 중요해요. 나중에 육수를 쓸 건데 네, 황태를 오늘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황태.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에 필요한 재료 총정리. 파프리카, 사과, 꽈리고추, 새송이 버섯, 황태, 떡, 양파와 건고추를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는 보니까 양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궁중 떡볶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추장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장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들이 이렇게 깨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조금 넣고 네. 후추 약간 들어가고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료를 보면서 좀 이렇게 독특했던 게 그래요? 원래 궁중 떡볶이에는 이게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기는 없고 역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황태채. 예. 네네. 소고기 대신 오늘 황태채를 좀 쓰려고 그래요. 아, 야, 우리 네. 아이들이 또 이게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먹이면 되겠네요. 살짝 끼워서. 살짝 끼워서. 네. 네. 자, 오늘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만의 이 비법을 함께 녹여낸 국물떡볶이 네.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가장 먼저 육수 만들기. 황태를 끓여 기본 육수를 만든 후 황태는 건져내고요. 사과, 양파, 건고추, 마늘을 넣고 끓여서 칼칼하고 달큰한 맛을 더해줍니다. 떡은 간장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두고요. 황태채를 먼저 팬에 볶아주세요. 떡과 야채를 넣고 볶다가 재료들이 적당히 익을 때쯤 새송이 버섯을 넣어주고 간장 양념을 넣으면 끝! 근데요, 네. 이게 궁중 떡볶이답게 말이죠. 이 재료들이 이 절차가 이렇게 품격 있게 들어가네요. 일반 떡볶이는 그냥 확 집으르고 확 이렇게 만드는데. 맞아요. 네. 이게 임금님한테 올리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맛을 다 살려야 되고 실제로 옛날 수락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아, 이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를 텐데. 아유, 왜 모르세요? 안 보이는 정성. 그럼요. 중요합니다. 아까 보니까 일단은 그 황태를 먼저 볶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질을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까 불리기만 했으니까. 아, 맞다. 그쵸. 그러니까 식감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황태를 먼저 기름을 넣고. 그렇죠. 식용유를 살짝 넣어서 볶은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꽈리고추도 넣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떡볶이 넣고 그리고 새송이 버섯 넣고. 그러니까 새송이도 네.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이게 아까 잘 으스러진다고 부드러워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떡하고 동시에 넣으면 안 되고 그렇죠. 거의 마지막 끝에 단계 앞 단계. 그렇죠. 약간 익혔다 요 정도. 그리고 너무 익히면 이게 버섯이 맞아요. 모양도 없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봐서 얘들이 조금 숨이 죽었구나. 맞아요. 요 정도 될 때까지 맞아요. 해주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제 두 가지 이제 파프리카를 얘네들은 식감을 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삭하게. 네. 그래서 거의 다 이 국물이 조금 조림처럼 자글자글. 네, 조그라들었다라고 하면 네. 그때 이제 넣으셔서 네, 식감도 살리고 색도 살리고 이쁘다. 너무 예쁘죠. 색과 식감을 살려줄 파프리카를 넣고 조금만 더 졸인 후 깨를 솔솔 뿌려주면 아이들 간식으로 다이어트 식사용으로도 좋은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 완성!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잘 기다려지죠. 김재 씨 엄청 좋아하는 시간이죠. 예. 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 네. 그다음에 예쁘게 하나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 황태 아유, 역시 드실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맛을 위해서 아까 국수가 그랬구나. 와, 진짜 깊은 맛이 나네요. 황태가 참 쫀쫀하다, 그죠? 이게 버섯이요 떡처럼 그러게 식감이 이렇게 이렇게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히. 우리가 만들어도 맛있네요. 네. 저는 계속 송이버섯 먹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먹기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고 정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맛있고요. 식감도 와 버섯이 이렇게 저는 아삭아삭할지 몰랐어요. 근데 간식이 굉장히 고급지네. 그러네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으니까 야 우리 집에서도 떡볶이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로컬 레시피에서 여러분들에게 5월의 건강, 그다음에 제철 음식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경주시 건천읍에서 수확한 로컬 푸드 새송이 버섯으로 만들어본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 건강 만점 간식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한 매력.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우유의 전통 가옥 양식, 바로 한옥입니다. 직선과 곡선이 만나 공간을 이루고 조상의 지혜까지 만날 수 있는 어울림의 미학인데요. 오래 두어도 질리지 않는 매력, 한옥의 맛속으로 똑주부 큐! 계절의 여왕이다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5월은 명실상부 웨딩의 계절이죠.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부부. 그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에 사진이 빠질 수 없는데요. 사실 웨딩 촬영이라는 것도 어느 것 못지않게 유행을 참 많이 타는데 야 이거 어떤 것도 고르실지 궁금한데 좀 유행 타지 않는 그런 컨셉을 좀 보려고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 군데 다니고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순간, 오롯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따져보고 견뎌봐야지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저도 한 10년쯤 됐지만 나도 이 정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봤나 할 정도로 요즘 세대들 아주 깔끔하게 들여다보네요. 네. 아, 그럼요. 요즘에 일생일 때 한 번은 결혼이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들이 관심도 많으시지만 평생 보는 사진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보시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유행지나 조금 촌스럽긴 해도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는 게 사진이니까 대충 고를 수는 없죠. 특히나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 레트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옥 세트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힙한 곳인데요. 한옥 분위기 제대로 살렸습니다. 이 시골 할머니 댁 같기도 하고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하고요. 소품 하나하나가 추억을 소환합니다. 한옥의 맛, 그 최고는 은근한 뚝배기 같은 매력 아닐까요? 영화 세트장 같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찍으면 이쁠 것 같고. 아니 요즘 세대들한테는 아유 좀 촌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옛날 같다 라는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들이에요. 너무나들 반기는 분위기인데. 외갓집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고 아까 그 앨범에서 봤을 때 여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만큼 편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구도, 어떤 의상을 입어도 오래 함께해온 것처럼 다 품어냅니다. 나풀나풀 한 마리 나비처럼 저도 한번 양반집 교수가 돼봤는데요. 이건 뭐 웨딩 포토 세트장이 아니라 드라마 주인공이지 뭐야. 아우 곱다 고와. 한복이나 드레스가 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세트장을 하나 꾸미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한옥이라는 세트장을 하나 지금 꾸몄는데 손님한테 너무 지금 반응이 좋고 그래서 너무 저도 지금 한옥은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웨딩 업계 역시 한파를 맞았는데요.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하네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많이 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찾아오시고 그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신랑 신부들 오시더라도 아주 예쁘게 담기 위해서 네. 저희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옥의 맛 이번엔 퓨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리 오너라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아 들어오니까 쫙 펼쳐지네요. 일단 현관부터 마주하는 이 벽면이 오방색 그 조각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멋있죠? 네네. 이건 특별하게 한옥의 그 어떤 기운을 나오기 위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비단을 했어요. 그 옛날 사대부 집에서 비단을 벽에 발랐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진짜 비단을 벽에 붙여놓은 거 처음 봤는데요. 목재와 궁합이 딱입니다. 딱.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이 아치마저도 전통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네요. 저녁에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도 무드 등으로. 네, 너무 예쁘고 네네. 또 여기 안에가 이제 한지 안에가 이제 나뭇잎이 붙여져 있어서 네네네. 좀 더 운치가 있죠. 주방도 정겨운 부뚜막이 느낌을 한껏 살렸는데요. 패션만큼이나 인테리어도 유행을 타지만 한옥 스타일은 세월이 흘러도 질리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도시와 전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랄까요? 저는 워낙 전원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시골에 들어가서 살기는 좀 두렵고 네네. 그래서 이런 풍이 아무래도 전원 느낌이 나고 옛날 꼭 한옥에 사는 느낌이 종종 들어요. 네네네. 보통 이렇게 마시는 차고 물이긴 하지만 또 이 집에서 느끼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네요. 시골 아마 우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어머, 거예요. 날 더워졌는데.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퓨전 한옥.
한옥 인테리어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는데요. 나무가 주는 장점이 많잖아요. 건강과 쉼, 무엇보다 큰 매력입니다. 이게 나무가 주는 편안한 그런 느낌하고 차분하고 이게 왠지 스트레스가 좀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집안에 있으면 이게 쫙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의 편리함은 그대로. 거기에 운치는 덤인데요. 묵혀온 세월만큼이나 기품이 더해갑니다. 이 집이 인테리어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질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자연 소재가 주는 또 한옥 느낌이 갖는 장점인 것 같아요. 질리지 않고 오래 요 멋을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집. 네. 아우, 저와 같은 그런 집이네요. 서울에 경리단길이 있다면 대전엔 선리단길, 바로 선화동이 있습니다. 구옥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시킨 곳이 많은데요. 바로 이 집에 진정한 한옥의 맛이 살아 있습니다. 어머, 마당이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뭐 일단 이렇게 겉모습 둘러봤을 때는 참 이렇게 소박하니 아담한 예쁜 집이었겠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완전히 낡은 폐허된 건물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건물이었어요. 자그마치 60년이 넘은 한옥이었다고 합니다. 숲을만 우거져 모두가 손사래를 쳤던 옛집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는데요. 어디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 그 힘든 걸 왜 했나.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대체 이 건물이 가진 매력이 뭐길래. 매력을 보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어요? 안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럼요. 느끼실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매력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석가래와 대들보입니다. 많은 부분 손을 봤지만 석가래와 상냥부는 옛 모습 그대로를 살렸다고 하네요. 왠지 굉장히 아름다운 석가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네네. 제가 천장을 뚫어가지고 조명을 쫙 비춰봤는데 역시나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석가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래에 반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구조물 석가래. 그 두께와 규모로 부의 척도를 가늠했다고 하는데요. 한옥의 편안함을 찾아 사람들이 모입니다. 실례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는지. 옛날에 다 이런 집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 그 정치가 이렇게 묻어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편안해가지고 또 와이프랑 커피도 자주 마시러 다른 데 많이 좋은 데 찾아다녔었는데 주로 요즘은 이 집에 많이 와요. 뜰도 있고 또 들어오면 이렇게 한옥의 그런 정치가 묻어나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오면 친숙함이 주는 예. 그래서 참 좋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네. 허물어 없어질 위기에 있었던 한옥이 주인장의 애정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공간, 추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으로 말이죠. 여기로 오면 외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 같다. 아니면 친정엄마가 반겨주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편안하게 너무 잘 쉬었다 가요, 사장님. 제일 좋은 칭찬이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서 힐링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야. 들어 누워야지. 배짠. 아주 시원하겠어요. 네. 사골국물처럼 진한 한옥의 맛 어떠셨어요? 레트로가 유행을 하면서 다시 우리의 전통 가옥 한옥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마주하고 공간과 공간이 마주하는 선의 미학 한옥. 설렘과 추억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행복한 꿈이 익어갑니다.
네. 자, 두루두루 우리 한옥의 매력에 푹 빠져봤습니다. 한옥은 역시 봐도 질리지 않는 그 멋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한옥 카페는 한옥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레트로 열풍을 타고 맞아요. 예. 한옥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게 또 예, 예뻐 유행이라니까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보셨지만 뭐 몇십 년 된 폐가로 방치됐던 한옥까지 이제 멋진 카페로 이렇게 변신했는데요. 우리 한옥의 우아한 매력을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아하게 또 홈트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네. 표선 선생님의 1분 홈트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쿠션이나 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허벅지 안쪽과 복부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션을 무릎 사이에다가 위치해 주시고요. 한 다리 접어서 90도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에 위치할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쿠션을 꽉 조이며 무릎을 펴서 사선으로 내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뻗어냅니다. 다시 접어서 돌아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쭉 뻗어낼 때 동작 반복해 주시는데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는 긴장해서 등허리 바닥으로 눌러주며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반복해 주실게요. 우리 이제 무릎을 접어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서 좀 더 가능하신 분은 양손을 천장 위로 뻗어볼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팔다리를 같이 아래로 쭉 뻗어주며 상체로 올라오는 동작. 다시 천천히 제자리 내쉬면서 후 뱉으며 상체를 위로 올라와서 코어에 더 힘을 많이 줍니다.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 안쪽과 복부에 계속 집중하며 동작을 해주실게요. 다리를 쭉 뻗어내며 상체도 위로 올라와 줍니다. 다시 무릎을 구부려 제자리 마시고 내쉬며 다시 제자리로 나오고요. 동작 반복. 복부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코어를 조이며 동작을 반복해주고요. 쿠션을 더 안으로 조여서 허벅지 안쪽에 힘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때는 목 어깨에 힘을 빼 복부의 힘으로 동작을 반복합니다. 몸을 옆으로 기울여 일어나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네. 1분부터 잘 만나봤습니다. 보통 쿠션을 다리에 끼고 네. 아니 TV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뒹굴뒹굴. 한번 저렇게 좀 들었다 놨다 운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신문이나 출판물의 편집 사업을 맡아 하는 사람들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를 이르는 직함. 네. 2번 편집장이었죠.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9838님 그리고 4289님 축하드립니다. 자, 9838님, 누렇게 세월이 묻은 육상 선수 시절 일기. 당시의 고된 날들이 지금의 자식들에게 산교육의 자료로 한 몫을 하니 100세 시대 남은 여생도 잘 살아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육상 선수 시절에 원래 그러니까 근데 원래 힘들 때 쓰는 게 진짜 일기가 맞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수영욕을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식분들도 뭐 육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산교육의 자료로 활용을 그러니까요.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아주 멋진 기록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4289님 사진과 함께 네. 보내주셨어요. 오, 10여 년 넘게 써온 제 다이어리입니다. 우와, 진짜 다이어리를 저렇게 네. 쭉 오랫동안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저건 진짜 나중에 살펴보면 정말 역사가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 일단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고요. 두 분 외에도 보내주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나중에 딸이 크면 삶이 지쳤을 때 보면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책이나 영화에서 보고 좋은 글이나 뭐 드라마 대사 같은 거 메모해 두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엄마의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돼서 행복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명언집 보내주신 분들. 그런 것도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네요. 드라마 대사라든지 엄마의 명언집. 뭐 영화 글귀라든지. 네네. 자, 그리고 뭐 손녀딸 성장 얘기를 150일째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라는 우리 할머님의 또 소중한 또 사연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네네. 두 분만 저희가 좀 뽑아서 아쉽습니다만 두 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이번 주 수요일 27일부터 드디어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충북도민들도 1인 미디어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북은 전국에서 9번째로 문을 여는 건데요. 네. 방송 제작 시설을 모두 갖추고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또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그리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뭐 충북- 영상 제작이나 1인 미디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충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다만 장비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정회원에게만 무료 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두시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마이맨션에서는요, 지구촌 여행자의 하룻밤의 작가 이한수 씨의 자연주택 소개하고요. 네. 또 건강한 뷰티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를 열어가는 월요일 그리고 마지막 5월의 마지막 한 주가 되겠습니다. 소중하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바이오니아의 이름으로 17번째 시험에서 찾은 체지방 감소 유산균 BNR17. 확인하세요. BNR17, BNR신이 맞는지. BNR신. 엄마, 나 못 나가. 요즘 종아리가 붓고 아프고. 뭐? 정맥, 순환? 센스? 답은 센시아. 정맥순환을 원활하게 센시아. 건강한 다리 더 매력있죠? 센시아. 나오니까 참 좋다. 명륜 진사갈비에선 정이 넘쳐납니다. 푸짐한 정이 있고 정직한 정이 있고 건강한 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이 많기에 무한정입니다. 무한진심 명륜 진사갈비. Can I get a pure injection of you? Let me get a cherry on top. Gimme. LG 벨벳. 안마의자 모델이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쓰는 기능만 쓰지 안마의자 기능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고민하지 말고 코지 마세요. 스마트 센서봉이 내 몸을 알아서 태블릿으로 스마트하게 나를 알아주는 거짓말 안마의자.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쏴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복권으로 해가 뜬대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비추는 응원해. 내 이웃의 건강을 비추는 든든해. 부모님 인생을 비추는 시작해. 대한민국 누구나 소중해. 복권으로 모두가 행복해. 복권 기금이 대한민국 행복에 빛이 됩니다. 복권, 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비추는 모두의 해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요즘 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윌리엄. 우유 마시자. 아빠 우유 주세요. 우유 먹고 싶지? 맛있다. 그렇게 좋아? 와우. 제세포수 1등급을 확인하세요. 체세포수까지 1등급. 나 100%. 서울우유. 체질, 술 줄이고 채식을 해봐도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깔끔하게 먹는 약 치센. 약해진 항문 혈관을 튼튼하게. 체질약 판매 1위, 체질에는 센스 있게 치센. 깔끔한데? They help us in terms of needs. So if they are affected by 오! 아, 이게 이렇게 머리 위로? 한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의 힘을 합쳐야만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가족의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해진 요즘. 스팀 살균만큼 안심되는 건 없죠. LG 트루스팀은 100도씨로 제대로 끓여 만드니까. 스팀 입자는 미세해지고 스팀의 양은 풍부해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은 물론 냄새까지 제거합니다. 섬세한 제품 안에서 물을 끓여 안전하게 제어하는 17년간의 스팀 기술력. LG만의 트루스팀 테크놀로지. 트루스팀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트루스팀 하니까 안심되네. LG 트루스팀. 하산성이, 너 삼다수랑 무슨 사이야? 생명력을 키우는 사이.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이 가득. 제주 화산송이로 생명력을 키우는 물. 제주 삼다수.